계랑이잖아 이번에는. 그치? 요 계랑 뒤에 들어가면 기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의 그래, 거의. 계랑도 굉장히 유명했던, 아까 홍랑이 미모로 굉장히 유명했다 하면, 또 사랑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했다 하면, 계랑은 글재주로 굉장히 유명했어. 글재주가 엄청났다 그러거든. 이화우 흙뿌릴째. 이화가 백꽃이잖아, 그지? 백꽃. 우는 비고. 백꽃이 비처럼 흙뿌릴 때, 우리 봄에 벚꽃 활짝 피고 난 다음에 바람 한번 싹 불면 어떻게 돼? 마치 벚꽃잎이 비처럼 막 날리지. 그치? 그런 장면 생각하면 되겠지. 백꽃도 하얗거든. 백꽃이 비처럼 흩뿌릴 때 울면서 잡으면서 이별한 님. 여기도 지금 이별의 상황이 드러나네.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추풍이면 가을이잖아, 그지? 가을 바람이잖아. 초장에 봄이었는데 이제 가을로 훅 넘어갔지. 시간이 이만큼 지났네, 그지? 봄에 이별했고 백꽃이 떨어질 때, 늦봄에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질 때 저도 날 생각는가. 이때의 저는 요 님이겠지. 저도 날 생각는가 했으니까 요런 거 이제 잘 봐야 돼. 요런 거, 이런 거 잘 봐야 돼. 떠난 님, 너도 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는 이 전제는 뭐야? 나는 지금 널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널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데 너도 날 그리워하느냐? 너도 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종장이야.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천리. 거리감을 나타내는 건데, 실제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라고 보기보다는 심리적인 거리감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헤어진 지 좀 오래됐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 심리적인 거리감이 천리로 표현된 거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난 혼자 외롭고, 그렇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꿈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못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가 두 편이야. 너희들이 잘 익히 들어 아는 것처럼 황진이도 기생이고. 근데 쌤이 기생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기녀라고 쓰냐 하면, 기생이라고 딱 얘기하면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기녀라고 하면 조금 대우를 조금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안 그렇나? 나만 그렇나? 좀 그런 것 같지? 호칭에. 글재주가 굉장히 뛰어났다. 엄청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매력적인 인물이었다고 실제로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 이 황진이의 이 미모와 매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년 동안 수행했던 스님을 하룻밤 만에 파괴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절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스님인데 황진이가 한번 싹 웃어버리면 그날로 스님 옷 벗어던지고 속세로 내려온다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 파괴를 해버리는 거지. 왕족도 황진이한테 넘어가고. 벽계수 이야기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근데 황진이가 유혹할 수 없는 남자는 없었다 그러거든. 딱 밑에 있는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는 모든 남자를 다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었다. 읽어볼게.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게 나 감탄사라고 보면 돼. 내일인데 그릴 줄,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우리가 그리워하다라는 걸 고전시에서는 늘 그리다라고 쓴대. 알겠지? 예전에 늘 그리다라고 썼어.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있으라,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라고 말했더라면 가랴마는, 갖겠느냐마는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거 내가, 구태여는 굳이, 내가 굳이 임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던 님이 야, 나 이제 갈게,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아니야, 가지마 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래, 가버려 라고 말하는 바람에 떠나버렸단 말이지. 그 뒤에 내가 보내놓고 내가 왜 그립지? 왜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마음인지 좀 감이 오시. 그치?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이렇게 막 구차하게 붙잡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갈 테면 가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고 나니까 뭔가 미련이 남는 거지. 그리운 거지. 황진이에 대한 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많이 남아있지 않고 너희들도 이제 야사라고 들어봤잖아. 그지? 정사가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던 이야기들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사실 뭐 황진이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 출생과 죽음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데 뭐 어느 가문에서 뭐 누구한테 어떻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거든. 진이라는 이름만은 확실해. 이게 여러 문헌에서 드러나거든. 얘 이름이 진이었던 건 확실해. 근데 성이 황씨인지도 사실 불분명해. 어떤 기록에 보면 황진사의 딸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성을 황씨로 붙여놓은 거고, 또 어떤 기록을 보면 기생의 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다 어떤 기록에 남아있냐면 황진이가 직접 쓴 기록은 없어. 주변에 있는 이 글 쓰는 양반들이 황진이에 대한 기록을 곳곳에 자기 책에 남겨놓은 게 있어. 글재주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런 기생이 있었다 막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지. 미모도 아주 뛰어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진이의 두 번째 시도 우리가 익히 많이 봤어, 그지? 여러 번 봤잖아. 동지, 겨울밤. 이 겨울 중에서도 가장 밤이 길다는 그 긴 동짓날인 거지.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한 허리를 아니면 중간쯤 이렇게, 그렇지? 허리쯤을 베어서 춘풍,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이불 아래에다가 서리서리라는 말은 차곡차곡 넣었다가 뭐를? 베어낸 시간을, 그렇지? 베어낸 이 겨울 밤이라는 시간을, 요 이불 안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어 놓는 거야. 차곡차곡 집어넣어 놨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긴 겨울밤의 절반이 사라지겠지. 이불 속으로. 그치? 어론님, 이게 사랑하는 님이잖아, 그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랬죠. 얼다라는 게.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굽이굽이 펴서 쓰겠다라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혼자 있는 외로운 겨울밤은 짧아지고, 그지? 사랑하는 님과 함께 보내는 종장의 밤은 길어지는 거지. 일석이조지.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지? 그런 걸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죠. 관념. 어떤 관념?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관념인 거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관념인 시간을 어떻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다고 하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우타게 시조처럼 겨울산에 쌓여있던 그 눈을 봄바람이 녹인 걸 내 머리 위에 있는 흰머리를 녹이는 데 쓰고 싶다 한 발상처럼 얘도 좀 발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지. 요 밑에 있는 이제 서경덕의 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 황진이가 이 서경덕을 이제 또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내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막 황진이가 엄청 자신 있을 때였거든. 근데 서경덕한테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더니 꿈쩍도 않는 거야. 서경덕은. 결국 서경덕은 이겨냈거든. 황진이의 유혹을.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어떻게 됐느냐. 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돼. 서로 뭐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가 돼. 서경덕은 뭐 정식으로 막 서당에 막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배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 글솜씨는 당대 거의 뭐 최고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 쌤이 아까 얘기했지? 전우치에 나온다고.
화담, 호가 화담이거든. 서경덕의 호가. 근데 실제 서경덕을 그 영화에서 그 서경덕의 인물을 영화에서 그대로 뭐 재현하듯이 표현한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가져간 거야. 화담이라는 호만. 왜냐하면 이 서경덕도 당시에 마치 도인 같은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야. 마치 도사처럼. 그래서 영화에다 갖다 썼겠지. 읽어볼게. 마음이 어린 후인이, 어리다가 이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잖아. 그렇지?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지.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이렇게 되면 되겠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은 또 어리석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만중운산, 아주 깊은 산이야. 매우 깊은 산 골짜기. 우리 동양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 아주 깊은 산에 막 구름이 막 가득 산 중턱에 막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 알지? 그런 산을 우리가 만중운산이라고 하거든. 어느 님이 오리마는 이렇게 깊은 산에 누가 오겠어, 그지? 누가 안 온단 말이지. 찾아올 사람 없어. 여기에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지? 찾아오더라도 너무 깊은 산이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 이 사실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겠지. 행여 그인가 하노라. 저걸 뭐 도치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둘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리석은 마음을 먹었는지 알 것 같지? 그지? 아, 혹시나 내 사랑하는 님이 날 찾아와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왜 어리석은 생각이야? 나는 지금 만중운산에 있거든. 아주 깊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와 줄 리가 없단 말이지. 보통은. 근데 찾아와 주진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거야? 바람 소리 들리는 거야. 낙엽이 떨어져서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벌떡 일어나 보는 거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보고 문 열고 나가 보는 거지. 혹시나 왔나 싶어서. 그 혹시나 왔나 싶어서 내다보는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지.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어리석은 행동.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간절한 기다림인 거지. 임에 대한 그리움인 거지.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보면 되겠지. 됐지? 문제 없지? 어렵지 않잖아, 그지?